설명하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 우리는 말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정작 인생이 흔들릴 때는 말이 너무 많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달라고. 그 마음이 커질수록 말은 길어지고, 길어진 말은 이상하게도 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0문장을 듣고 한 문장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조심했어야 했던 말, 가장 급했던 말, 가장 감정이 실려 있던 말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덧칠됩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진심을 담고 있지만 세상은 진심보다 먼저 형식을 보고, 형식보다 먼저 기세를 보고, 기세보다 먼저 흔들림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전달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인상 한 줄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급하다. 저 사람은 예민하다. 저 사람은 뭔가 숨긴다. 그리고 그 인상은 내가 아무리 다음에 더 잘 말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상은 순간에 완성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도 말이 길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를 먼저 묻습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덜어내는 법을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불필요한 위험에서 꺼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잠들기 전 혹은 하루가 끝나갈 때 그저 편하게 들어주세요. 말이 길어지는 순간은 대개 비슷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울 때,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불안할 때,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불안의 빈자리를 말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은 메우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많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설명은 늘 정리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은 변명처럼 들릴 여지를 남기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말이 길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순간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미지, 내 진심, 내 억울함. 그걸 지키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하는 동안 그 지키고 싶던 것들이 하나씩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참 이상합니다. 많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했었나? 그때 저 표현이 너무 강했나? 내가 오해받는 건 아닐까? 말을 많이 한 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고는 말이 많았던 날에 일어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말이지 하며 시작된 한 문장, 친구 사이에서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던 농담을 굳이 붙잡고 설명하던 그 몇 분, 연인 사이에서 그게 아니라로 시작한 긴 메시지. 그 긴 메시지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쓰였지만 상대가 읽어낸 건 설득이 아니라 당신의 떨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말이 길어질 때 그 안에는 자주 이런 것들이 섞입니다. 초조함, 조급함, 불안, 억울함, 두려움. 상대는 그 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받은 사람은 내용을 듣지 못합니다.
이게 말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진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진심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도착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왜 이렇게 급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확신이 없나? 그리고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말로는 되찾기 어려운 것을 하나 잃습니다. 주도권. 주도권이라는 건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말한 사람이 갖는 것도 아니고요. 주도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말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길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줄이면 차가워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는 건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한 문장에 더 많은 배려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민해졌는지. 듣기 시작하면 세상은 갑자기 조금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이 많아질수록 내 목소리만 커져서 정작 상대의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이 줄어든다는 건 반응을 줄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즉시 반응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조금만 늦게 반응하는 것, 그 1초, 2초가 내 인생을 몇 번이나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세상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 생각보다 관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틈을 찾고 그 틈으로 들어오고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말은 진심으로만 꺼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관계 안에서는 말이 자주 계약처럼 남는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되어 돌아오고 그냥 분위기를 맞추려 한 말이 책임이 되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질수록 설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문장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때로는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혹시 말이 길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오늘은 말을 잘하기보다 말이 길어지려는 순간을 먼저 알아차리는 쪽을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말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내일 똑같은 상황이 와도 당신이 해야 할 건 더 멋진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느린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짧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여백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가 말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